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12번째 에피소드를 다룰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 장을 읽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율리시스 전체를 읽기 위해서도 특히나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12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블룸이 시민이라는 자, 시티즌이라고 상징적인 이름이 부여된 시민이라는 자와 당대의 어떤 아일랜드 정치 상황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룸이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조이스가 편협한 민족주의자로 상징한 시민이라는 자가 주장하는 바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신의 견해를 좀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일랜드의 역사와 특히 당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를 떠나서 율리시스를 집필하고 있던 당시 14년 이후 22년 초반이 나오기 전까지 이 시기는 아일랜드가 아주 격동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변화하는 정치 정세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집필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이 블룸에게 투영되어 있는 조이스의 생각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이 영화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이 12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영화는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2006년도에 제작된 영화이고요. 그의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그러니까 최고상인데요.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켄 로치 감독은 영국 감독인데요.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그 반목은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던 건 1992년도에 나온 크라잉 게임이라고 닐 조던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닐 조던도 역시 아일랜드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짐 세리던이라는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런 영화들 그리고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의 시대적 배경에서 주요한 인물인 마이클 콜린스를 다룬 닐 조던의 그 마이클 콜린스라는 동명의 영화 1996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클 콜린스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이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다루고 있는 이 시기에 아일랜드인으로서는 중요한 정치가이자 또 주요한 전투들을 이끈 사령관, 주요한 전략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영화도 제가 챙겨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영국과 아일랜드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피식민지인 아일랜드인들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당시를 살았던 아일랜드인의 그 모멸감이라든지 그 굴욕감들에 대해서 과연 저항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영화는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형제는 함께 반영국 투쟁에 나섰다가 1921년 결국 영국은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의 압력을 받아서 아일랜드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면서부터 두 형제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 조약의 내용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게 되면서
이 아일랜드는 내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게 아마 영국의 분리전술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두 형제로 대변되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서로가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두 진영의 주장이 반드시 모두 옳고 모두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략적인 판단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그 노선을 선택하고 따르는 거지만, 그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조롱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사실적인 아일랜드의 당시 상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평화협정은 어떻게 맺어지게 됐고 또 그 평화협정과 서로 그 조약의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두 형제가 그렇게 비극적인, 그러니까 아일랜드 자체가 그렇게 분열돼서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면 어떤 입장에 동조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감정이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저도 오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황과 아일랜드의 영국 식민지 상황에서 아일랜드인들은 어떻게 저항했고 우리나라의 저항은 어땠는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물론 국제 정세가 달랐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아일랜드와. 그렇지만 그런 그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어야 했는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조금 넘는 영화 중에서 1시간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서로 평화협정과 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의 내용이 알려지고, 이때 한 8분여 동안 두 세력 간의 그 조약의 내용을 놓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 8분에 이르는데요. 영화에서 8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논쟁들이 오가는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제임스 조이스는 늘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엘만의 이제 저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는요. 그런데 조이스의 정치인식이라든지 역사인식은 그 자신이 어린 시절에 열광했던 파넬 수준에 있었다라는 게 리처드 엘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1921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조이스는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 조약을 통해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설립이 되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정부 수립과 독립을 향해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열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분단이 되는 거거든요.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자치령으로 남고 남쪽 아일랜드만 이 자치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역시 이 상태는 여전히 독립이 아니라 연방 수준에 있는 자치령의 형태거든요.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어쨌든 조이스는 아일랜드 자유국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마 정부 당국 쪽에서 아일랜드로 돌아오라라는 권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전에 휩싸이면서 조이스는 더욱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라는 정부의 권유를 받자 자신은 더블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이때 조이스와 이제 노라 간의
그동안의 불만이 터지면서 노라는 애들을 데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조이스는 간청했지만 노라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노라가 머물던 고향 골웨이에서 그 정부군과 IRA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혼비백산한 노라가 애들 데리고 이제 다시 조이스가 있는 파리로 돌아갑니다. 조이스는 더욱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지인들이 만난 조이스는 약간 비상식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라가 그때 이제 고래에서 그런 전투에 휩싸이게 됐을 때 돌아와서 이야기를 듣고는 그 공격은 바로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면모를 보이는 거죠. 마치 자신의 어떤 더블린 아일랜드를 버렸던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죄책감, 그런 게 또다시 발동한 게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런 조이스의 상황들이라든 인식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정리할 12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불룬이 마치 스티븐이 9번째 에피소드에서 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와 햄릿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던 것처럼 불룬이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시고 이 장을 읽는다면, 율리시스를 읽는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화를 소개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곧 이어서 바니 키어넌 주점에서 벌어지는 12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